신호드리겠습니다. 레디 큐! 저희 오랜만에 집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투자 알아보려고 되게 유명한 전문가 모셨어요. 대표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한국인들과 한국 기업이 미국의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대표 고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하고 또 승률도 되게 높은 분이셔서 저희가 오늘 모시고 미국 부동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나 돈 좀 있다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 되게 인기라고 해요. 요즘 기자님도 환율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해 보셨죠? 거의 그쵸, 매일 체크하죠. 네, 뭐 1347원 오늘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 부동산 환율이 쌌을 때 사두신 분들은 정말 많이 재미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국적이 없어도 미국 부동산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미국은 국적과 전혀 관계없이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당연히 미국인이고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세제적이거나 대출이 좀 더 잘 나오는 특혜는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글로벌 다른 나라 대비 미국은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규제라든지 차별은 크지 않습니다. 미국 집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희가 또 이것도 궁금해요. 미국 집의 대표적인 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고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은 싱글하우스, 단독주택이거든요. 내가 대지 지분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잔디밭도 있고 풀장도 있고 이제 차고지도 있고 이런 집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분들보다 훨씬 더 프라이버시 그리고 개인의 개성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요. 가장 비쌉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싱글하우스는 나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가구, 상가주택처럼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 부동산이 멀티 유닛이 있으세요. 뭐 듀플렉스, 뭐 트리플렉스 아니면 포플렉스 이렇게 해서 집을 쪼개서 싱글하우스였는데 내 주거와 나머지 가구는 수익형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와 가장 비슷한 주택의 유형은 콘도미니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콘도 그 콘도가 아니라 한국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콘도미니엄이라고 이렇게 일컫거든요. 미국에 아파트 사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콘도미니엄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타운하우스. 네, 그래서 싱글하우스와 콘도미니엄의 장점과 단점을 섞은 형태의 이제 타운하우스가 대표적인 주택의 유형이에요. 우리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지역은 또 어딜까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주화 도시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명한 도시, 맨하탄, 뭐 보스턴, 네. LA 이런 곳들 좋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학군이 좋은 도시. 미국은 국공립에 이런 스코어가 매겨져요. 그래서 이런 학군이 좋은 국공립 학교가 많이 퍼블릭 스쿨이 모여있는 도시들, 얼바인이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분들도 많이 이민 가셔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정말 가깝고 치안이 좋은 도시. 예를 들면 뭐 하와이의 호놀룰루 이런 지역들도 인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투자가 많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들 예를 들면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라든지 뭐 텍사스 오스틴 이런 곳들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유형으로 인기가 많아요. 부동산 사고 파는 절차는 한국하고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면도 있는데 좀 다른 점도 있거든요. 다른 점 위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집을 사기 전에 적어도 계약을 하기 전에 프리퀄리피케이션 레터라고 해서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는 회계사라든지 은행의 금융기관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으로 차이점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됐다. 이 집을 오퍼를 넣고 카운터 오퍼를 넣어서 조건이 맞아져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에스크로우라는 제3자 민간 기관에게 돈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사시면 매도자에게 이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에스크로우나 변호사에게 이체를 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 절차로는 당연히 계약을 하시고 에스크로우가 열리게 되면 계약금을 송금하셔야 되고 빠르게 대출과 인스펙션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은 주별로 계약별로 다른데 특히 새집 같은 경우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집을 사시고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을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기간 일반적으로 뭐 2주, 3주
아니면 뭐 30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집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조사관에게 사전 점검도 하셔야 되고 내가 혹여나 대출이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30일 안에 대출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없이 이제 거래가 잘 진행되면 이제 집주인이 문제가 된 부분에 하자 보수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이널 인스펙션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정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 대출 약정서라든지 사인을 하시고 등기서에 사인을 하셔서 잔금을 치르고 미국의 등기소에 등기를 하게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되세요. 미국 부동산은 이제 뭐 송금이나 신고 이런 부분이요. 네. 그것도 좀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떤가요? 한국은행이 이러한 해외 송금에 대한 업무를 주거래 은행들, 우리 시중은행들에게 업무를 다 위임해 두었어요. 그래서 개인이시라면 주거래 은행, 법인이시라면 주채무은행에 방문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혹은 해외 법인을 세워서 주식을 취득하고 싶다.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시면 그 항목에 따라서 신고서가 다 달리 있고요. 그 신고서와 송금 방법을 은행의 이제 직원분들이 안내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송금하시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 투자 시드머니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 네, 사실 스펙트럼이 좀 넓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정확하세요. 네. 그래서 미국의 사실 주택의 평균 거래되는 주택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억 3천, 4억 초중반 정도 되는데요. 미국인들은 집값 전체를 본인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진 않아요. 문화적으로. 보통 80%까지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든요. 그렇게 되면 1억 이하로 평균적인 미국의 집을 사실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은 우리가 통계 데이터를 보면 평균값을 잘 쓰지 않고 중위값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정말 3천만 원짜리 집부터 3천억짜리 집까지 레인지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편차가 큽니다. 외국인이 집을 사게 때에도 대출이 많이 나오나요? 네, 이 부분이 주나 당연히 은행이라든지 담당자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거래하는 은행들은 외국인 개인은 70%까지 그리고 만약에 법인을 설립하셨다. LLC나 Ccorp과 같은 법인을 설립하시면 60%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커머셜,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50에서 6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우리 또 아까 이제 절세 측면에서도 미국 부동산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취득세가 없나요? 네, 미국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뭐 세금이 부과되거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은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집을 한국인이 산다고 보실 때 한국에 당연히 취득세는 없고요. 미국에도 취득세가 없습니다. 미국은 취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뉴욕의 맨션세라고 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고 있고요. 다른 주는 이러한 취득세가 없고요. 명의 이전세도 매수자가 바이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셀러가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 뭐 부가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재산세는 미국에 내게 되시고요. 한국에서는 재산세 내지 않으시고요. 종합부동산세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요. 대신에 임대를 내가 운영을 했다고 하면 미국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미국의 소득세를 내고 나서 한국에도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 내시는 건 아니고 이중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미국에 내고 나서 한국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미국에 낸 기납부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받게 되시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만 한국에 내시게 되세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먼저 내시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를.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나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한국에 내게 되세요. 저희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집을 사서 이제 세입자를 드렸어요. 근데 세입자 관리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만기가 돼서 나가거나 뭐 해야 되는데 말썽을 부리거나 그렇게 되면 나는 한국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미국은 이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가 그냥 이런 전문적인 회사도 물론 있지만 중개 법인들이 어떤 하나의 부서를 두고 전문 중개 에이전트들, 브로커들이 이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들에게 집의 관리를 맡겨서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미국도 악성 임차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소송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5일 이상 연체했다. 이렇게 되면 뭐 3days 노티스를 주고 나가라. 아니면 언제까지 연체된 임대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것도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이 비용은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명도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또 주별로 법이 좀 달라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2달에서 3달, 그리고 정말 악성 임차인이다, 악질의 임차인이다 이러면 6개월까지도 걸리고요. 만약에 텍사스 같은 주는 정말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한두 달이면은 임차인을 내보내실 수가 있게 되세요. 대표님 쭉 이제 보셨던 미국 부동산 거래권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이제 어린 자녀를 둔 여성분이었는데 불과 작년이거든요. 작년 초에 금리가 아주 오르기 전에 하와이 와이키키에 20만 불 초반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출을 50% 정도 받으셨거든요. 투자금은 한 10만 불 정도로 하와이에 나의 수익형 부동산을 사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도 격리라든지 이런 여행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좋은 가격에 정말 와이키키에 집을 사실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여행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또 그리고 미국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문화로 아예 정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본토의 추운 도시에 미국인들이 하와이로,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하와이로 모여들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시는 게 너무 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점유율이라고 하잖아요. 점유율이 90% 정도 되시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에 당연히 다 맡기고 있고요.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안 하시는데 수익률이 10%가 훨씬 넘어가시거든요. 그때 불과 작년에 샀던 그 부동산이 시세가 지금 33만 불 이하로 리스팅이 되어 있는 매물이 없어요.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이런 걱정도 많이 해요. 나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사기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기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고 자본주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 구매의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은 생각보다 공부를 하시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적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